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의 고향, 태양계 먼 곳에 있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학 조성은 비슷한데 왜 색이 다를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답을 알아가실 수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거대 얼음행성과 그 위치. 우선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행성은 태양계에서는 태양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으며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태어나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죠. 보이저 계획 이전에 발행된 오래된 천문학 사전을 열어보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목성이나 토성과 마찬가지로 거대 가스 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오래된 분류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의 작품 중에는 거대 가스 행성 해왕성이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탐사선 보이저에 의해 천왕성보다 해왕성의 보다 자세한 조성이 알려지자 양측에 많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목성이나 토성과는 크게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학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차이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나 응고점이 100켈빈, 즉 섭씨 영하 173도보다 더 높은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나 메탄, 암모니아가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을 천문 물리학에서는 얼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천왕성과 해왕성은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지 않은 거대 얼음행성이라는 독립된 대형 행성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질량도 크지만 토성이나 목성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얼음행성은 거대 가스행성보다 작고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실은 다양한 외계 행성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계 중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빛과 열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죠. 예를 들어 천왕성 최대의 위성 티타니아에서는 영하 184도를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은 더욱 저온으로 그 평균 온도는 영하 235도입니다. 거대 얼음행성의 형성에 관해선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이들이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원리로 형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작은 미행성이 모여드는 강착이라는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거대 가스 행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되지만 코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수소나 헬륨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거대 얼음 행성은 이론상 이 두 그룹의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유력한 모델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천왕성도 해왕성도 조사가 크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쌍둥이의 차이점. 먼저 천왕성이 태양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천왕성과 태양의 최대 거리는 대략 20AU인데요. 해왕성은 30AU까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 시간으로 따졌을 때 공전 주기는 천왕성은 84년, 해왕성은 165년 미만입니다. 하지만 양쪽의 대기 온도는 거의 같고요. 천왕성이 약간 추운 정도입니다. 크기는 천왕성이 해왕성보다 조금 큽니다. 적도 반경은 천왕성은 25,559km, 해왕성은 24,764km입니다. 또한 해왕성이 조금 무거워서 질량은 해왕성이 지구의 17배이고 천왕성은 14.5배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왕성은 태양계 중에서도 특히 밀도가 낮은 천체로 알려져 있고요. 천왕성보다 더 희박한 행성은 토성밖에 없습니다. 천왕성이 해왕성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다른 점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회전 방법에 있습니다.
제7행성의 적도면은 황도면의 98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즉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행성은 옆으로 쓰러진 채 약간 고개를 숙인 상태로 돌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천왕성은 회전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밤낮이 교체되는 방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42년마다 오는 하지 시기에는 행성의 한쪽 극이 태양의 정면으로 옵니다. 이때 한쪽 방구에서는 낮이, 반대쪽 방구에서는 밤이 지속되죠. 밤낮이 고속으로 교체되는 것은 적도 주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구의 극역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매우 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춘분 시기에는 그 반대로 태양은 천왕성의 적도 바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수년에 걸쳐 행성 전체에서 밤낮이 정상적으로 교체됩니다. 천왕성이 마지막으로 춘분을 맞은 것은 2007년, 다음으로 화지를 맞는 것은 2028년입니다. 천왕성에서는 27개의 위성이 발견되었는데요. 해왕성의 위성은 14개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왕성에는 대형의 대질량을 가진 위성은 없습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으로 그 질량은 천왕성의 위성 모두를 합친 질량의 2배입니다. 참고로 트리톤은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성의 궤도 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행성에 포획된 위성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트리톤은 과거 독립된 천체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지만 해왕성의 중력권에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리톤은 그때 제8행성의 다른 위성 일부를 내쫓아 우주 저편으로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천왕성에는 토성에 버금가는 풍부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중 9개는 1979년 지구 천문학자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그 7년 후에 보이저가 2개의 고리를 발견했고 2000년대 전반에는 허블에 의해 2개의 고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주로 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대략 6억 년 전,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재료가 된 것은 제7행성의 위성이 충돌하면서 생긴 파편이라고 생각되지만 왜 충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대형 천체가 옆을 통과할 때 그 중력에 의해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 버렸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 천체가 천왕성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행성이 기울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왕성에도 고리는 있지만 천왕성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고리는 총 5개가 있어요. 해왕성에는 과거에 더 많은 고리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은 해왕성에 있었다는 가설상의 다른 위성과 마찬가지로 트리톤에 의해 쫓겨나 버렸습니다. 천왕성의 대기는 해왕성보다 훨씬 온화합니다.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의 구름에 해당하는 줄무늬 10개를 모두 관측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반면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풍속은 초속 600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대기에는 구름과 같은 구조가 많이 있어 대흑점과 같은 긴 수명을 가진 폭풍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지를 보면 천왕성은 초록빛이 도는 파란색, 해왕성은 선명한 검푸른 빛깔을 띠고 있는데요. 왜 색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는 얼마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행성의 대기는 비슷한 조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두 적색광을 흡수하는 메탄이 대량 함유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푸르게 보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최근의 연구를 통해 천왕성과 해왕성의 대기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왕성의 대륙권 계면에는 에어로졸 모양의 메탄으로 이루어진 상당히 두꺼운 구름층이 있습니다. 천왕성에는 그런 층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에 펼쳐진 비구름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황화수소를 대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천왕성의 경우 이 황화수소로 인해 메탄의 파란색에 약간의 녹색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